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장마철이라 비가 상당히 좀 많이 오네요. 근데 오늘 강의 주제는 타고난 파자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 좀 재미있는 주제이기는 한데, 이런 주제가 이렇게 강의 들어오면은 이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고 좀 많은 망설임이 좀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심천사회요법 3권의 영성편을 보시면 좀 마음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 내에 설명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최대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운명, 팔자는 타고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수치적으로 봐도 99%는 그게 정답이고 한 1% 정도는 아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 아니다 양쪽 두 갈래를 얘기하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운명은 타고난다 하는 거는 이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성격이 아롱다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천성은 부모가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천성 자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생에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혼외한 세상, 유괴한 세상, 혼외한 세상, 유괴한 세상, 혼외한 세상, 유괴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우리가 식물로 얘기하면 수박씨를 봄에 심어서 여름에 수박을 좀 따고 거기서 씨 나오는 거 또 심고 또 심으면 또 수박이 나와 그 씨를 또 심으면 또 수박이 나오죠. 그러면 이 수박으로서의 그 설계도면 우리가 이거를 영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도 대부분 이 씨앗처럼 이게 태어날 때부터 천성은 타고난다고 봐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자식을 한둘밖에 안 낳지만 옛날에는 막 일곱, 여덟, 많으면 열둘까지도 이렇게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천성은 타고난다 하는 게 우리가 정답이라. 그러면 천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과거생을 살면서 터득한 영성, 성격이 이 생에서도 그대로 표출이 돼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거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요점 정리하면 3권에다 이런 말을 써놨거든요. 현재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내가 과거에 원인 행동을 한 결과물이 현재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주변 환경이 불행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고 싶다고 하면은 그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나는 바뀌지 않고 상대따라 바뀌라고 해서는 영원히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보통 이 깨우침을 얻지만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면은 천성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인성이 내가 실제 잘못됐구나 하고 간절히 느껴서 내가 작정을 하고 바꿔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바꿀 수도 있다. 이건 1%밖에 안 된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인성을 바꾼다고 하는 건 뭐냐? 사물을 보는 시각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를 체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한 몸속에는 세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일영성은 뭐냐? 우리 인체 체세포 120조 마리나 되는 영체 한 마리 한 마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여러 생각들이 하나로 합틀어진 생각을 제2영성이라고 그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것 같아도 자연의 생리 공식이 있거든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나의 본체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 자아의식, 나의 본체여서 이 세 가지 영성이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영성을 우리가 색깔로 하면 혼합 비율에 따라서 무수한 색깔로 변화가 할 수 있듯이 우리 인간도 이 세 가지 영성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은 천태만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도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노름꾼들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알아도 안 들키기만 하면, 안 잡히기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행동에 옮겨서 그런 죄를 짓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 죄 짓는 게 나쁘다는 걸 모르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한 몸속에는 일리 삼형성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영성으로서 어느 영성이 내 육신을 지배하느냐,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세 가지 영성 중에서 어느 영성이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인도 될 수 있고 동물처럼 한없이 타락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옛날 과거에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악하다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선도 들어있고 악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누구든지 천지개벽처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멀리 볼 거 없이 저를 봐도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어때요? 그냥 일반 사업하던 사람이죠. 제가 원래 이제 건설 쪽과 장사 쪽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지 않았으면 산속에 들어갈 일 없고 오히려 건설로 했으면 지금 건설업체 하면 잘 됐으면 사장쯤 돼 있겠죠. 그런데 부도가 나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산에 들어갔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첫 마디가, 과거에 제가 처음에 이 강사 교육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소리가 그 얘기였어요. 뭐냐? 내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 망할지 내가 하고 내가 망했지 남이 나를 망친 게 아니더라. 그런데 내가 부도 맞고 산속에 들어갈 적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한테 다 서운했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거기다 딛고 얼마든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는데, 어디를 들여봐도 단 한 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내가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는 평생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산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때하고 보통 때하고는 뭐가 다르냐? 제가 이런 깨우침을 얻기 전에도 내가 생각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르고 정의롭다는 생각이 했지, 내 자신이 비굴하고 성격이 천박하다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의식 자체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산에 들어가서 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남들보다 노력은 거의 2배, 3배 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도 내가 부도를 맞고 완전히 인생 나고자가 돼서 산속에 들어가면 따지면 도피지요, 뭐. 공부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시인하면은 세상에 내가 아무리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해봐도 내가 진 빚에 이자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실 때 그냥 포기하고 산에 들어갔지 공부하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산에 이제 모든 걸 포기가 되면 어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게 뭐냐? 내가 악착같이 성공하고 돈을 번다고 생각할 때 사물을 보는 눈하고, 이제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밖에 안 나갈 거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고 내 산속에서 내 입만 먹을 것만 구하면 되는 마음가짐으로 사물을 볼 때는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점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보통 태어날 적에는 전생의 영혼이 이 생에 온다. 그래서 그 전생의 깨우침의 마음의 안경으로 사물을 보고 자기 이득을 기준으로 하는 쪽으로 행동에 옮기면 그게 원인 제공이 돼서 나타나는 게 현재 자신의 주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천성은 타고나고 운명은 타고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1% 정도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건 잘못된 거다. 지금 나의 이런 욕심,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이때는 내가 내 천성을 바꿔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이 들지요. 저도 이걸 우연히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고, 사람이 돈을 멀리하면 돈이 사람을 쫓아온다. 이게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장사꾼이 할 때 어떻게든지 상대를 속여가지고 내가 이거를 물건을 팔으려고 하면 상대가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 내가 돈을 벌려고 자꾸 하면 상대 쪽에서 거부감하고 나를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상대 돈을 원하는 게 없고 진실되게 되어버리면은 상대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할 때 어때요? 나한테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는 내가 마음이 있는데 저놈이 나한테 돈을 우려내려고 그러면 내가 돈주머니를 꼭 쥐이는데 내가 상대 돈을 원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가 돈주머니를 조이지를 않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마음의 흐름 이치다. 그래서 우리 일영성은 일영성끼리만 교류하고 이영성은 이영성끼리, 삼영성은 삼영성끼리만 교류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심천사율법 3권 영성편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오늘 이제 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게 요점 정리를 해줄까.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주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 몸속에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말은 어떤 거짓말도 어떤 사기도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절대 속이지 못하는 게 있다. 뭐냐? 그건 평소에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육신은 우리가 자동차는 운전수가 운전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듯이 내 육신도 내 영혼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지 입으로 하는 얘기야 누가 선한 척 착한 척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입으로 하는 얘기만 들으면 어때요? 10중 8구는 그게 거짓이고 믿을 수 없는 저기들이 많이 세상에 보면 이중인격자들이 많다고 하는 게 한 사람 마음속에는 그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하면서 자아의식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인 쪽에 가깝게 발전하는 거고 통제의식 없이 자기 이익만 쫓아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타락한 사람. 근데 제가 보면 이 세상 사람 90% 이상이 저는 소인배라고 생각하지 성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성인이면 모든 사람한테 존경받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정하면 좋느냐. 제가 평소에 주변 사람한테 자주 하는 얘기를 참고하면 돼요. 남한테 존경을 받고 싶으면 모든 사물이요. 사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모든 사람이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접하는 내용은 전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기준점을 하나 딱 세우면 돼요. 뭐냐? 모든 걸 생각할 때 나의 이득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쉽게 해서 우리가 장사를 해도 내가 얼마를 남고 상대는 얼마가 이득이 되면 이게 합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상대가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이득이 많다 생각하는 이 이기심, 제 일념성으로 사물을 보면 이 사람은 소인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나의 이득 기준으로 사물을 보는 거와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제3자가 봐도 그게 합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삶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철저하게 제가 산에 들어와서 성격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게 제가 무슨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저 산에 들어오기 전에 술 잘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오래전에 사교춤까지 배웠어요. 거기다 노래 잘해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서 놀기 좋고 거기다 또 사업하던 사람이라 경제력도 적당히 있었지. 근데 그런 성격이 산속에 들어와서 술도 마시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근 35년을 이렇게 그냥 두문불출하고 산속에서 모든 거 탁 털고 산다고 하는 거는 그런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산에 들어와서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그러잖아요. 내 삶에서 적어도 한 35년 동안은 이발소 가봤냐 안 가봤다. 대중목욕탕 가봤냐 안 가봤다. 주머니에다 돈 넣고 살아봤냐 안 살아봤다. 명함 안 갖는다. 지갑 안 갖는다. 핸드폰 안 갖는다. 이거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다 해보고 그게 나의 잘못된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내가 절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된 후로는 밖에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렇게 한국 나들이하고 제가 중국 가는 거하고 따져보면 중국 가는 횟수나 한국 나들이 하는 거나 평생으로 따진다 해도 거의 버금갈 거예요. 거의 외출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살거든요. 그런데 나도 내가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하고 했는데 내가 왜 부도를 맞고 실패를 하고 사람하고 섞여서 산속에다 텐트 치고 산속에서 텐트 속에서 살고 남의 빈집에서 벌초해주고 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에 들어가느냐. 그 원인이 전부 나였는데
얘가 옛날에 첫 강의할 때 요점 정리를 해줬어요. 뭐냐면 내가 건설업 할 때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일반 건물을 이렇게 한번 딱 보면 그걸 집에 들어와서 그림으로 그대로 그리고 외부에 여기 타일이 어떻게 들어가고 몇 장이나 들어가고 규격을 어떤 그림 어떻게든가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액수까지 해서 견적을 딱 넣으면 공사를 잘 땁니다. 그래서 공사를 따기 전에는 타일도 뭐를 써두고 문짝도 뭐를 써주고 자재를 뭐를 갖다 좋은 걸로 써준다고 견적을 넣어가지고 딱 넣어줘요. 그러면 주인이 봐도 너무 명쾌하니까 공사를 줍니다. 근데 막상 할 때 되면 마음이 변해요. 뭐냐? 좀 더 남고 싶다는 거예요. 더 남기고 싶으면 어때요? 자재를 처음에 넣을 적에는 A급을 넣었다가 C급하고도 일반인들 눈으로 슬쩍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상표 같은 게 많아요. 옛날에 제가 할 때만 해도 서울에 그 중앙시장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간의 공업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기성품들이 정품으로 이렇게 A급보다 이렇게 B급, C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외관상에 보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견적을 넣을 적에는 A급 정품으로 넣어놓고 막상 물건을 갖다 쓸 적에는 B급, C급을 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 푼 더 남고 싶어서. 근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바라보면 터지기 뜯기는 어딘가 모르게 터지기는 뜯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또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한 번 일을 해주면 그걸로서 끝이죠. 그 사람이 나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현장을 끝내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찾아야 또 찾아야 되고 그걸 뜨거운 여름에 현장마다 돌아다니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실되게 처음 약속한 만큼 그만큼만 벌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견적는 모든 그 제품을 그대로 넣어서 시공을 해줬다면 그 집 주인이 만족을 느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찾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해줬으면 내가 일거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따라오게 했으면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었으면 내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었는데 그 속에는 나의 진실함이 결여됐죠. 내가 산속에서 나의 지난 날을 쭉 돌이켜보니까 노력은 많이 했지만 나의 이득을 위한 노력이었지 합리적으로 올바른 노력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 생각을 다 바꾸고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귀하면 올라가고 넘쳐나면 떨어지고 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사람 마음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하고 보니까 내가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망할지 내가 해서 내가 망해서 부도나서 산속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깨우치고 나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버는데 돈을 벌면 세속적으로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밖에 나올 마음이 없으니까 돈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벌 마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있게 산다. 그러니까 교육진들 얼굴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었대요. 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적하고 살지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살겠느냐 하는 눈초리가 딱 보여요. 나도 느끼지. 내가 강의하면서 이게 앞에서 눈동자를 보면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하는 건 눈동자 빛으로 다 비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산속에 뒤에 숨어서 이거 제자들한테만 이 공부를 전파하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전부 등지고 오히려 내 제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말질을 하니까 이거 내가 너무 쉽게 세상을 살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표면에 나와서 작정을 하고 니네들 다 손 떼라. 나 혼자 할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렸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무에서 완전히 빛이 내 머릿속에 몇 길까지 파묻혔던 사람이 지금 2단계까지 1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다 전 세계 의사들을 데려다 교육시키는 건강 타운을 만든다고 20년 동안 이 지금 공사를 해왔거든. 여기까지 끌고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기를 희망하게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힘이 어디서 왔겠느냐?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람마다 현재 접하는 내용이 전부 다를지라도 내가 이렇게 마음먹은 생각이 과연 나 하나 이득만 위한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제3자가 봐도 그게 합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생각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제1형성 이기심의 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제2형성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세상을 볼 거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발달하면 지혜의 형성이죠. 이게 자의 이제 본질. 이 본질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도, 제가 주변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면서 힘들다고 하느냐. 이건 어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옆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일해주는 거 보고, 옛날에 사업하다가 뭐가 기계적으로 안 풀리면 그건 요렇게 하면 되냐면 그걸 어떻게 다 알아내냐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하나를 완벽하게 깨우치면 그 주변 거는 모든 게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따지고 보면 일령성. 왜 이게 일령성이냐고 하면은 내 몸의 체세포들이, 우선 체세포들은 어때요? 식욕과 성욕밖에 없어요. 무조건 나한테 이득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제 1형성이에요. 그게 대한 체세포, 영체들이 모인 생각이고, 제 2의 형성은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이고, 3형성은 지혜의 형성이거든요. 근데 제 2형성만 돼도 사람이 사는 거는, 밥 먹고 사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제 3자가 봐도 이게 객관적으로 옳은 일이냐는 거를 한 번쯤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하면, 그러면 사물을 눈을 바꾸라는 건 뭐냐? 모든 사물을 내 이득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제 3자가 봐도 이게 합리적으로 올바른 일이냐, 이걸로 바꿔주면 어때요? 행동에 바꾸면 그 다음에는 운명이 바뀝니다. 저도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고 빚만 파묻혀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일한다고 이렇게 한 게 뭐냐? 사물을 보는 눈을 바꿨어요. 그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어떤 일을 해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옳은 일이 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한테 이로움을 주면 어떨까요? 내 사업이 커지는 거고, 적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 적게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사업이든 적은 거든 모든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 세상을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다못해 식당이든지 작은 카페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가서 인성을 보면 대부분 인성이 합리적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던 지식이나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상대가 공감해야만 그 제품이 팔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실함이 아니고 요령을 부리는 것 갖고는 상대의 마음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사물을 보는 눈을, 시각을, 그러니까 평소에 제 1형성이 빨간 안경이라고 하면 내가 녹색 안경으로 바꿔버려야 세상을 합리적으로 옳고 그르냐로 사물을 보는 거와 1형성, 나의 이득만 기준으로 사물을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걸 다른 각도로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고 내 자식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10,000원, 20,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을 해요? 아따, 얘는 참 머리 좋고 참 영리하다, 장사 잘한다, 이렇게 평을 하죠. 근데 제 3자가 이 사람을 보면 1,000원에 사다가 10,000원, 20,000원 받다, 저 도둑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놈을 똑똑하다고 보는 게 정답이었겠느냐, 제 3자가 보는 게 정답이었겠느냐? 제 3자가 보는 게 합리적인 사고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에도 인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돈을 벌 때에 마음이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돈이 나에게 올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돈은 돈으로서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돈이 나한테 오면 그 사람은 떠나버립니다. 나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서운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떠나버려요. 근데 나한테 돈을 주고도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단골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 집도 그러거든요. 나이들 이렇게 많이들은 두 분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풀도 매주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 둘이 얘기하면 저분들이 성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깍듯하게 내가 예를 갖춰서 대해주고 엉뚱하니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도 엉뚱한 대우를 해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내가 보나마나 자기 알 만큼 하고 가요. 그래서 오전만 하고 가던, 왔다 일찍 가던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딱 지나간 자리를 가도 뒤에 가서 한번 딱 바라보면 지나가 왔다간 흔적이 다 남아요. 말하자면 그분들은 진실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와서
그 정도 진실하고 성장했다면 평소에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도 아주 잘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으니까 그 연금이 액수가 너무 말하자면 재산이 많아갖고 연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농촌 사람이. 그런데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모든 사물을 대할 때 나의 이득 기준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 합리적인 사고력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옳다고 할 때 그걸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발달하면 같은 일을 해도 좀 지혜롭게 힘이 덜 들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회 형성. 우리가 진리법. 그러니까 모든 걸 흐름의 이치를 알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일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어떻게 사혈한다고 신부전증이 치료가 되고 혈액암이 치료가 되고 뇌경색, 파킨슨, 자폐증 이런 병들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현대 과학처럼 연구를 해가지고 천재들이 연구를 해서는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고 자연계를 보니까 책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자연계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에 보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생명이 존재해요. 또 추운 데 가면 그 추운 데도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미 존재한다는 것은 그 환경을 이기는 방법을 깨우쳐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한번 병이 들면 그냥 죽어버리는 구조였다. 그럼 인류는 이미 도태되고 없어요. 근데 웬만큼 고장이 나도 스스로 그걸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고 들어가는 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복원하는 기능을 태어났다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주고 치료는 내 몸을 스스로 하는 거지 약이나 우리 기술로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과학은 기술로 약으로 수술로 치료했기 때문에 어떤 병도 내 표현대로는 유치원생 수준이 안 되지만 내가 접근한 건 어때요?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시켜주면. 그럼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시키면 그 영양분을 만드는 거는 장수기 유산균이고 그거는 혈액을 통해서만 운반해줘요. 그러면 1차로 장에서 아랫배가 냉해서 유산균을 넣고 식중독균만 많아도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되고 또 영양분이 가공이 됐다고 해도 피가 오염이 돼서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도 세포 분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최종적으로 각 장기 120조 마리 안 되는 세포들이 각 장기 기관에 마지막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는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 거기를 막혀 있는 걸 그대로 두고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이 3대 요소, 영양분을 가공해야 하는 거. 2번, 3번. 녹지 못하게 하는 거. 8번, 신장과 간. 그리고 환부. 병이 났다고 하는 건 그 자리 혈관이 먼저 막혔기 때문에 이 단순한 논리 하나 가지고 제가 뭐라고 자주 얘기해요. 노벨 의학상 받은 사람 100명하고 나한테 배운 제자하고 병 고치는 거 시합에서 이길 자신 있으면 와봐라. 이게 뭐냐? 지혜예요. 자연의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해도 힘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어려서 힘들게 뼈 빠지게 허리가 휘청휘청 진땀을 흘리고 삽으로 땅을 파도 생산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이 한 푼도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경제력이 있어서 포크레인 공투를 가지고 팔 때와 삽으로 괭이로 팔 때하고 포크레인 공투 가지고 팔 때하고는 똑같은 한 사람의 노동력이지만 그 효율성이나 생산성은 어떨까요? 몇십 배, 몇백 배가 나타나죠. 근데 또 그놈을 하다가 포크레인 10을 사가지고 그놈으로 일을 하니까 포크레인 공투는 장난감 같아가지고 하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또 펜 가지고도 큰 산을 또 옮기려고 하니까 마치 숟가락으로 밥을 한 숟갈씩 퍼서 옮기는 것 같이 흙을 파서 옮기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을 때는 구구단으로 말하면 1단을 외우는 게 되는 거고 언간이 모였을 때 2단, 3단, 4단, 5단 그래서 1단 궤도만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경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얘기는 내가 못 배웠으면 상대 머리로 하면 돼요. 뭐냐? 그러려면 상대한테 믿음을 얻으면 되거든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상대 지혜를 내가 대신 받아 쓰면 그건 뭐냐? 상대한테 믿음을 가지면
뭐냐, 상대가 시키고 시킨 대로 한다고 하면 믿음이 가면 상대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게 되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그러잖아요. 깨우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기가 생각하면 가장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고 행동하지만 내가 똥축하고 진실하지 않다는 거 상대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장난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한 느낌은 뭐냐, 세상은 못 배워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은 있다. 뭐냐, 진실하고 성실함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지혜를 가지면 어때?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밥 먹고 살 만큼 일정한 부자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살 수 있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이 말은 뭐냐, 큰 부자는 지혜를 가지고 타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화가 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 오너들이, 성공한 기업들이, 오너들이 저렇게 대기업을 키워나는데 아무나 지가 하면 할 것 같다 꿈 깨라. 사람은 영적인 깨우침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오너 한 사람이 기업 하나를 판단하는데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 이 국민 인성을 갖다가 사업하고 모두가 지 자신은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성공한 사람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놈 두드러 잡는 게 무슨 영웅인 척 하고 사는 게 제가 보면 가짜나지요. 그래서 또 이런 경쟁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있죠. 제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왜냐? 자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나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 남한테 비교를 하지 말아라. 너는 네 멋에 살고 나는 내 멋에 산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가서도 비굴하게 남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힘은 뭐였느냐? 저는 그래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가 아무리 권력을 많아도 그건 네 거지 내 거가 아니다. 그 상대께 상대한테 무엇을 내가 얻자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바람이 상대의 직이나 금전을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너는 나한테 병 고치러 왔으면 병이나 고치지. 네가 하는 일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환자를 치료할 때나 뭐 할 때나 당신 직업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내가 자청해서 물어본 적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얘기해서 아는 경우는 내가 종종 있지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당당하죠.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몸에 입만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큰 돈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최소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쓰고 소모시키는 모든 물질이 다 노동력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내가 먹고 소모시키는 것만이라도 내 노력으로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은 어때요? 신성한 거죠. 근데 요즘은 우리 인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무조건 편하고 대접은 다 받고 힘든 일은 다 네가 하고 편한 일하고. 내가 보면 모든 물질이 노력 안 하고 노동력이 안 들어가고 만들어진 거 있냐는 거예요. 일은 적게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지요. 근데 덜어는 지구상에 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석유가 난다든가 가스가 난다든가 어떤 지하 자원이 국가 걸려서 떼돈을 벌어줘서 그 돈 가지고 세금을 대신한다고 하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특히 우리나라 기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금 높인 만큼 화폐 가치 떨어지고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게, 경제가 성장률이 빠르면 빠를수록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머리처럼, 그러니까 나도 내가 모든 거를 아예 그냥 의식을 안 두는 게 그래요. 핸드폰 안 배워, 중국어 안 배워, 영어 안 배워, 관심 없어요. 뭐냐, 내가 안 해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내가 그거까지 뭐 신경 써. 내 공부만 신경 쓰죠. 그 니네들은 니네들 패턴대로 살고 나는 내 패턴대로 산다. 그런데 나만 이럴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 좋아하는 대로 너는 네 멋에 살고 나는 내 멋에 산다고 하고 살면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신을 풍족하게 만들려고 하면 첫째 남한테 비유하지 말고 너는 네 멋에 살고 나는 내 멋에 산다. 그리고 내 노력한 것만큼만 내 거고 네 노력한 건 네 거다. 세상의 다툼은 남의 걸 뺏으려고 하는 순간, 뺏는 순간 다툼이 시작돼요. 세상 모든 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필요 이상 득을 보면 반드시 내가 노력한 이상의 득을 얻으면 상대는 반드시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은 무원칙이 원칙이에요. 자연의 생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마디 내가 툭 질러주면 좀 자기가 영웅인 척 하지 말고 최저임금 들먹거리지 말아라. 당신 부모도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고 기업도 돈을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전부 다 다른데 상위 0.1%에다 맞춰놓고 모든 걸 다 따라라. 나라 말아먹을 짓이죠. 일자리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들 일자리 만들려고 하면 외국에 나간 기업들 어떻게 하면 들어오겠는가. 누가 좀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해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는가. 이거 생각해 보면 젊은 층들 왜 일자리가 없어졌는가. 그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꾼들한테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무슨 정치를 펴려고 할 때 그 정치를 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생각해봐라.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폈다고 그것만 배우고 나열식으로 그것만 배우지 말고 그런 정책은 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생각해라. 그리고 모든 거는 그래요. 원인 결과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인간의 삶은 지금 TV에 보면 생존권, 노동권, 무슨 권리는 다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를 하고 교육자가 되고 남한테 모범이 되려고 하면 자신부터 모범이 되고 남한테 모범이 되라고 교육도 하고 입 바른 소리도 하는 거지. 자기는 똥통에서 빠져서 완전히 지저분하면서도 자기 똥 묻은 건 의식도 못하고 남 먼지만 가지고 시비하려고 가는 인성, 그 목소리 자주 듣다 보면은 실제 반맛 떨어져서 TV 좀 끄고 살았으면 싶은 마음 자주 듭니다. 이건 정치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 다음 요점 정리합시다. 천성은 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대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원인 제공한 결과물이 현재 자신 주변 환경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천성이다. 타고난 천성이다. 이해됐죠? 근데 보통 우리가 소인배들은 어떤 사물을 봐도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를 먼저 보고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나의 이득 기준이 아니라 제3자가 봐도 합리적으로 올바른 일을 선택하면 한다는 기준으로 사물을 보면 그게 사물을 보는 눈을 바꾸면 어때요?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면 어때요? 그 다음에 그게 원인 제공이 돼서 다음에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운명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 뭐냐?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스스로 생각해도 남이 생각을 해도 올바르다고 하는 일만 선택해서 움직이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래 이건 뭐냐? 자신의 이기심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절실히 깨우칠 때만이 자기 천성을 스스로 노력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 저녁에 잠잘 때 오늘 하루 내가 하는 행동, 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과연 일령성에서 출발했냐, 이행성에서 출발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령성에서 출발한 행동이었다고 하면 그 즉시 이건 망상이 하고 잘라버리는 게 이게 바로 자기 자아의식이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망상이든 올바른 일이든 우리는 그 생각을 키워지면 자기 몸을 끌고 가서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자아의식이 약한 사람은 우리가 동물처럼 남한테 혐오스러운 걸 당하면서도 남들이 입으로 하는 얘기만 믿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남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 입만 보고 평가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봐서 대변인들 보고 성공한 사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법부터 잘 지키고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모범이 먼저 되고 남한테 훈계하려고 하면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고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자고 주장하려고 하면 당신부터 평균임금보다 많이 받으면 그 많이 받는 거 사회에다 내놓고 올리자고 해야 돼요.
강제로 임금 올리자고 하면 기업에서 손해보는 거 정부에서 보상해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평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람 편도 없는 사람 편도 듣지 않고 공평한 게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있는 사람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없는 사람 편을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철저하게 이기심의 집단 이기심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이건 마지막에 궁핍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영웅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세금 내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세금 내라고 하는 거,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최저임금 올리려고 하면 평균 임금보다 많이 받을 만만 돈, 사회에다가 환원할 자신 없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직권을 한없이 싸놓으면서 젖더러 사장하라고 하면 본전도 안 나오는 사업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발 좀 영웅도 아닌 사람이 영웅인 척하고 하는 꼴 좀 얼굴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너무 셌나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예, 반가웠습니다.